자, 이어서 우리는 제25강입니다. 25강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파트 04 4장 적중 예상 문제 페이지는 219쪽 들어갈 예정입니다. 219쪽. 자, 먼저 오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0일이고요. 먼저 핵심 이론 정리, 문제 정리 있죠? 그건 정답이 있으니까 혼자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 자료 2021년 8월 10일자 오늘 이따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 이건 같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문제집 정정표. 지금 2020년도 문제집 이 책 있죠? 이 책을 갖다가 조금 부족한 걸 제가 다 정정했습니다. 정정표를 올려놨습니다. 정정표 2021년 8월 10일자로 정정표 모두입니다. 그게 모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강의를 제4장 적중 예상 문제 219쪽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정정할 걸 같이 보겠습니다. 정정표 보시겠습니다. 정정표. 일단 18쪽 제일 아래 18쪽 봅시다. 18쪽 제일 아래 이제 건축법상 용도 중요한 걸 갖다가 내놨는데 두 가지를 더 추가해 드립니다. 19번, 20번. 19번, 20번. 뭘까요? 전기 자동차 충전소죠. 면적이 1천 미만일 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1천 정도 이상일 때는 자동차 관련시설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51쪽 37번입니다. 아래 문제 37번에 지문 1번 보면 내용 끝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들 그랬어요. 건축들이 아니라 건축물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건축들 그냥 건축물 그렇게 고치면 되겠고요. 다음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거기 56페이지 제일 아래 문제 45번 해설을 다음 같이 합니다. 문제 45번 해설을 다음 같이 합니다. 16층 이상인 공동택인 경우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단 갑복도식 공동택은 제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107쪽 보겠습니다. 107쪽 이건 중요한 거죠. 다 정정해드렸는데 이제 정식으로 제가 활자화시켜서 보충 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107쪽 문제 18번. 107쪽 문제 18번 나오죠. 그래서 거기 해설 보니까 해설 2에서 18번 밑에 해설, 이 해설을 갖다가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진 조합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동의받는 요건인데 그 해설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만들어 해놨어요. 잘못되어 있죠. 2번 대신에 이걸로 대체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겁니다. 해설 2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2.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를 전체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고. 다음 145쪽. 145쪽 동대표 결격사유입니다. 145쪽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에서 지난번에도 고쳐드렸지만 5번에 동그라미 1 내용 중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후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게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죠. 벌금을 선고받은 후 그러지 말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이렇게 고치면 되겠고,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죠?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그랬었어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후 그랬었어요. 100만 원 이상. 지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 지나야 되죠. 이어서 185쪽 아래입니다. 페이지 185쪽 아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말씀드렸지만은 뭔 얘기일까요? 185쪽 아래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 185쪽 아래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이 있어서 10년 이상이라고 그랬고 똑같고 다 똑같은데
아파트가 안 된단 말이죠. 왜? 갭 투자 막으려고. 아파트는 장기 일반 안 되는데 다만 거기 괄호 개정되기를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 생활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택인 것은 괜찮아요. 도시형 생활택은 아파트처럼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건 어떻다. 이게 소위 이제 원룸이 돼요. 원룸이요. 원룸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장기 일반 되는 겁니다. 정식 아파트는 안 되지만 도시형 생활택이 아닌 것은 그건 빼놓고 얘기하자. 결국 그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190쪽입니다. 페이지 190쪽에 좀 추가하면 되겠어요. 190쪽 2번 공급 비율, 가운데 2번 공급 비율인데 보니까 단서에 앞에는 일단 3% 이상 거기 공급해야 되죠. 3% 이상 공급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붙이기를 3% 이상인데 그 다음에 붙이기를 토지가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토지를 조성한 목적 및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 이상 3% 미만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때는 그 비율에 따라서 하게 된다. 즉 특례 규정입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1% 이상 3% 미만 정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해당 토지가 2개 단지 이상일 때는 얼마라고요? 15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더 완벽하겠어요. 최근에 개정됐으니까.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그래서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이 개정됐기 때문에 문제도 그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206쪽에 위에 문제 9번 보니까 지문 3번을 갖다가 여기다도 뭘 집어넣는다? 도시형 생활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정의했어. 문제 9번에 3번에 장기 일반 할 때 여기 요것처럼 괄호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 생활택 아닌 것을 말한다. 이걸 꼭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용어 완전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9번에 3번 이렇게 고치고 다음 207번. 207번 문제 11번. 이것도 똑같죠. 11번, 2번에 장기 일반 민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파트 안 되는데 이렇게 아파트 안 되고 또 그 대신 뭐는 괜찮다? 도시형 생활택 아닌 것은 괜찮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11번에 지문 2번도 고치면 되겠고 이어서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207페이지 위에 문제 11번 지문 2번인데 지문 3번으로 잘못해놨죠. 올라가 보니까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지문 2번을 갖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지문 3번이 아니라 지문 2번을 고치면 되겠고 동그라미 3번을 동그라미 2번 고쳐야 돼서 잠깐 착각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고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8쪽 문제 218쪽 문제 지난번에 정정해 드렸죠. 218쪽 문제 보니까 뭐냐니까 지난번에 마지막 정정한 거죠. 즉 가상금리 할 때 1번, 4번, 5번을 이렇게 고치면 되겠어요. 1번, 4번, 5번을 갖다가 임대사업자에게 그 가상금리 부과 요청 유예가 아니라 문맥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가상금리 부과 요청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다 고치면 되겠습니다. 1번, 4번, 5번 이렇게 고쳐야 문맥이 더 정확한 문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금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는데 누가 요청하냐면 시도의사인데 다만 요청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임대사업자가 좀 어려운 경우나 책임이 없는 경우는 유예합니다. 유예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항 봤으니까 220조 위에 주관식 문제입니다. 오늘 주관식 문제 220조 위에 역시 23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나왔죠.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거기 무슨 말을 집어내는다? 아파트를 임대하는 건 뺀다에다가 괄호에다가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 생활택 아닌 것을 말한다. 그걸 집어내야 되겠죠. 이게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 그렇게 문제 3번 220조 위에 문제 3번 그렇게 해야만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주택법에서 도시형 생활택 아닌 것을 말한다. 그거 아파트 그렇게 고쳐놔야 되겠죠.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집 정정표를 다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도 얼마 안 돼요. 그건 나중에 고쳐놓으면 됩니다. 제가 다 조사해서 해놨으니까 나머지 뭐 한 페이지도 거의 한 페이지 되는가? 한 페이지 좀 안 되죠.
그거 고쳐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 고치면 되고, 이제 공부부터 하겠습니다. 공부 수업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관식 문제 할 차례인데 210 몇 쪽입니까? 219쪽 주관식 문제. 그래서 다른 건 그대로 집어넣고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다른 걸 더 해드리려고 제가 집어넣고 계속 연습하면 되고, 다만 거기 아까 3번 202쪽 위에 3번 주관식 문제 작년에 나왔는데 그것이 조금 개정됐으니까 완벽하게 정점표 보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2쪽까지 주관식 문제 했습니다. 그대로 집어넣고 연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시간을 아껴서 제가 뭐 해드리냐, 오늘 보충자료 2021년 8월 10일자 보충자료 뭘 해드리냐면 민간임대주택법상 특별법 보충문제 해드리겠습니다. 보충문제. 이거 말고도 보충문제를 따로 몇 문제 해드리냐 하니까 몇 문제죠? 거기 하나, 둘, 네 문제죠? 네 문제를 보충문제 해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보충문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민간임대주택관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임대차 계약 설문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게 뭐냐? 5번. 자,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는 사용공사 받은 후 1년 이내에 임대 보증에 가입해야 된다. 사용검사 받은 다음에 1년 이내에 받습니까? 지난 다음에? 아니죠. 사용검사를 받기까지 해야 되겠죠. 자, 지난번에 적어드렸지만 이 보증가입 사용검사 받을 때 가입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사용검사 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그래서 가입은 사용검사 때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두 번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규정이다. 옳지 않은 것. 2번 보실까요? 2번.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20호 이상 민간임대 건설 또는 매입한 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전부에 따라서 신고한다. 누구에게? 시장, 구청장. 동일한 주택단지 몇 세대, 몇 호 이상입니까?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임차인 모집할 때 30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30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몇 번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가십시다. 3번. 그래서 아까 거기 문제 1번은 사용검사 받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는다고 했는데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입니다. 1년은 안 들어간단 말이죠.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보증 가입합니다. 약간 정정합니다. 1번에 5번에서 1년이 안 들어간다.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임대 보증에 가입해야 됩니다.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1년은 안 들어가고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임대 보증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2번은 20호 이상이 아니라 몇 호 이상이라고요? 30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30호 이상.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자, 계약의 내용이네요. 계약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3번 봅시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력을 변경할 때는 표준 임차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두고 임차인은 기명 날인 방법을 확인한다. 기명 날인되고 서명도 됩니다. 그 확인 방법은 임차인이 기명 날인도 해도 괜찮고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기명 날인해도 괜찮고 확인해도 괜찮다. 그래서 기명 날인도 괜찮고 기명 날인도 되고 서명으로도 괜찮습니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다. 서명도 괜찮다. 꼭 기명 날인만 할 필요는 없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봅시다. 4번. 민간 임대주택법상의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으면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임대사업자가 보니까 임차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거절합니다. 나가라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자, 거기 잘못된 게 뭐냐. 4번 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할 때 관리비하고 상관없습니다. 뭐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할 때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할 때입니다. 월 관리비가 아니라 월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중요하죠. 이건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문제 보충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 들어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공부할 차례죠. 자, 몇 장입니까? 이제 5편인가요? 5편? 네, 5편. 공공주택 특별법. 페이지는 226쪽이 되겠죠? 226쪽 보겠습니다. 총측. 공공택은요, 거기 두 가지가 있죠. 공공임대주택하고 또 공공분양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공공분양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공공임대는 어떤 경우냐? 영구임대, 50년 이상 영구적 임대죠. 국가 지방에서 재정을 지원받고 최저소득계층 주거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임대, 여기도 똑같은데 여기는 주택도시기금 들어갑니다. 영구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이 없어요. 근데 이은혜 국민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이 있어요. 그리고 30년입니다. 이상. 행복, 주택도시기금 있고 젊은 층 주거안정. 이것도 나중에 30년이죠. 그다음에 통합공공임대. 여기 새로 생겼습니다. 국가나 지방재정이나 여기도 주택도시기금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주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이것도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은 30년일 거예요. 이것도 이따 보겠습니다만. 분양전환 공공임대택. 임대하고 다음에 기간 차면 파는 거예요. 자, 민간 임대에서는 임차인한테 파는 걸 양도라 불러요. 양도. 근데 여기서는 분양전환이라고 부르죠. 분양전환. 여기에서 주체는 누구냐? 임대사업자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공공주택 사업자라 불러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주는 임대인 그러고 민간 임대주택 거기서는 임대사업자 그러고 여기서 임대주체는 공공주택 사업자라 불러요. 누구한테 임대한다고 얘기한다? 임차인한테. 자, 어쨌든 간에 임대했다가 공공사업자가 기간차니까 판단 말이죠. 파는 걸 여기서는 분양전환이라 불러요. 그런 임대주택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고 민간 임대는 양도한다고 해요. 양도. 다음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택. 기존의 주택이나 전에는 기존 주택 매입이었어요. 등자 들어갔다. 이겠죠. 왜 등자가 들어갔을까요? 이제는 오피스텔, 상가, 호텔 같은 거 사가지고 임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막 선전했었잖아요.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원룸 만들어서 임대한다고. 그게 그 얘기예요. 등자가 붙어요. 등자.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거, 숙박시설 같은 걸 사가지고 개조해서 임대한다. 그러므로 기존 주택도 매입 임대입니다. 사가지고 임대하는 겁니다. 다 올라가서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이거는 전전세예요. 전대차입니다. 전대차. 그래서 이 공공사업자가 임대 낸 다음에 다시 전세하는 거, 다시 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자가 민법상 보면 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은 전차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형태가 바로 기존 주택 전세 임대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사업자도 세를 낸 거예요. 산 것이 아니라 세를 내서 또 세 줍니다. 이것이 기존 주택 전세 임대택이고 위에 거는 사가지고 임대하는 것이고 다음 공공분양. 이건 아예 임대가 아니라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은 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도 있어요. 분양도. 다음 공공건설 임대택. 이건 직접 짓는 거죠. 공공매입 임대. 이건 직접 짓지 않고 사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택지구. 여기 공공택지구는 공공택이 되게 많이 줘야 돼요. 얼마 이상이냐면 100분의 50 이상 줘야 돼요. 공공택지구는 공공택이 전체 주택 중에서 100분의 50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밑에 보면 공공임대가 100분의 35 이상이고 공공분양이 100분의 25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럼 재밌어요. 뭐냐? 합치면 얼마죠?
100분의 60 이상이잖아요. 수학적으로. 100분의 60 이상이죠. 근데 대존재는 왜 보니까 100분의 50 이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밑에 100분의 60 이상도 100분의 50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세요. 100분의 50 이상이 된다 하는 거 실제는 100분의 60 이상입니다. 밑에 임대는 100분의 35 이상, 분양은 100분의 25, 합치면 100분의 60 이상이죠. 괜찮아요. 자, 공공재 사업 4가지가 있다. 그건 읽어보면 보면 돼요. 228쪽의 분양 전환. 아까 말씀드렸죠. 민간인들은 양도라 부르고 여기는 뭐라고 한다? 분양 전환을 불러요. 보통 거기에 공공택 사업자가 아닌 자, 임차인한테 파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파는 것이죠. 공공준주택.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주택법에서 준주택 배웠잖아요. 주택법에서 준주택 몇 가지 배웠죠? 4가지 배웠죠? 그거 준주택이에요. 오피스텔도 그거 보이잖아요. 오피스텔 들어있죠. 2번이 오피스텔인데. 이런 조건에서 오피스텔도 공공준주택인데 어쨌든 4가지 준주택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거가 어떤 걸로 도입됐냐? 공적 자금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국가, 지방자, 재정, 주택, 도시, 기금 이걸 지원받다면 그렇기 때문에 준주택값에 공공자 들어간 것 뿐이지 주택법상 4가지 준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오피스텔은 이번에 그런 요건 갖춰야 돼요. 그런데 8월 19일자로 이번에 새로 들어가요. 8월 19일자로 7번 밑에 뭘 집어넣냐? 오늘 정정표. 오늘 거기 정정표 봅시다. 정정표. 문제집 정정표라고 따로 나온 데 있죠? 문제집 정정표라고 따로 나오는데 8월 19일자로 뭐가 새로 들어가냐 하니까 지분 적립형 분양택. 지분 적립형 분양택입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택 들어가요. 이건 외형적으로 뭐냐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공공택 사업자하고 임차인이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공동 소유하냐? 20년 이상, 30년 이상. 그러니까 여기 공공택 사업자하고 그 분양받은 자가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공공택 사업자하고 분양받은 자가 공공택 분양받은 자가 공동 소유해 지분을 갖고 20년에서 30년. 근데 지분이 점점 누구 것이 많아지냐면은 자꾸 적립하니까 그 분양받은 자 지분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집어넣어서 계속 적립을 해주니까 거기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급한다. 소유 지분을 적립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돈을 집어넣어서. 그런 것이 뭐라고 한다? 지분 적립형 분양택인데 분양택입니다. 근본적으로 임대택이 아니라 공동 소유기간은 몇 년이다? 20년 이상 30년 이하. 점점점 누구 지분이 많아진다? 분양받은 그 분양자가 더 지분이 많아지겠죠. 돈을 집어넣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재 봅시다. 공공택 공관리계획 누가 세우는가? 시도의사가 주거종합계획 및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주택 공관리계획을 포함시킨다. 즉 누가 수립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의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건 뭐냐면 주거종합계획이고 시도의사가 수립하는 건 주거종합계획인데 여기에 뭘 집어넣으라? 공공택의 공급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으라 그 뜻입니다. 관리계획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 합니다. 공공택 공관리계획은 누구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하고 연계해서 5년마다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연계해서 5년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음 다른 법령 관계. 공공택은 이 법이 우선합니다. 왜? 특별법이니까. 다만 다른 법에서 이 법보다 좀 풀어주는 게 있으면 그 법에 의합니다. 완화하면 그 법에 의하고 2번 중요합니다. 이 법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느냐? 순서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기 주의할 게 뭐냐면 공동택 관리법이 없습니다. 공동택 관리법 없다. 즉 민간임대는 공동택 관리법이 있거든요. 찾아봅시다. 우리 민간임대에서
자, 민간임대 몇 쪽이냐 하니까 186조 가운데입니다. 186조 가운데 보니까 이 법에서 정하지 않았다. 그럼 186조인데 민간임대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 공공주택특별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그 차이점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9조 공공주택지구 지정. 누가 지정하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지정하면은 여기 또 뭐 많이 진다고 아까 말한 대로 공공주택을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50 이상. 실제로는 100분의 60 이상. 다음 특별관리지역.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가 사정에서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하면 혼란이 나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난개발이 될까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해요. 누가? 국토교통장관. 몇 년 범위에서? 10년. 이렇게 된 거예요. 10년. 해제할 때. 203조. 공공주택지구 조성. 누가 보니까 국토교통장관이 이 지구를 제한한 자를 우선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우선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 제한하는 자를. 두 번째, 국토교통장관은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2년 내 착수 안 하네? 그때는 주의하세요. 지구계획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계획은 그대로 남겨놓고, 지구지정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남겨놓고 누구만 갈아버리냐?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만 다른 사업자로 가르면 돼요. 다른 사업자 갈아버립니다. 자, 이걸 갖다가 칠판 보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공공주택 지구. 지구 지정이 먼저일까요? 계획이 먼저일까요? 지구 지정이 먼저입니다. 지구 지정한 다음에 지구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았어요.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으면 착수해야 돼요. 몇 년 내에 착수되냐? 그러니까 몇 년 내에 착수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2년 내. 2년 내 공사 시작 안 한단 말이에요. 2년 내. 2년 내 착수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안 하면 2년 내 착수 안 하면 지구 계획도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구정도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를 갖다가 바꿔버려요.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바꾸는 거 있어요. 밑에 지구정 고시된 날부터 여기 지구정 했죠. 지구정 고시했습니다. 또 몇 년 내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옆에 밑에 1년 내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 누구한테? 국토교통장관. 여기 1년 돼요. 여기 1년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이전 고시부터 1년 내 국토교통장관한테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역시 또 똑같아요. 어떻게 한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바꿔버려요. 그리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해가지고 승인 났다 하더라도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또 바꿔버려요. 그래, 순서가 있습니다. 지정고시부터 1년 내 지구계획 승인을 지구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지구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신청해야 되고, 만약에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해당 사업자 바꿔버리고, 자, 이제 승인 신청했어요. 승인 났어요. 승인 난 다음에 몇 년 내 공사 착수하려면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또 역시 공공주택 사업자를 바꿔버려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도표가 이렇게 됩니다. 1년 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 승인 난 다음에 2년 내 착수. 안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버린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장 공공택의 건설 등.
공공임대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누구한테 승인 얻느냐? 시장, 죄송합니다. 국토교통장관 승인 얻습니다. 국토교통장관 승인 얻는다. 두 번째, 근데 이 공공택 지구인데 부득이하게 민간임대도 들어간다. 민간택이 들어가겠다. 민간 분양택에 부득이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때는 묶어서 어떻게 한다면 국토교통장관이 승인 내줄 수 있습니다. 묶어가지고 부득이할 때는 민간 분양택 등도 같이 묶어서 승인 내줄 수 있다. 넘어갑시다. 운영관리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택은 두 문제 나오는데 앞에 요구정이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두 문제. 여기서 주로 나와요. 앞에 요구정이 아까 뭐 행복택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주택 하면 두 가지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중요해요. 여기 중요합니다. 운영관리 중요해요. 첫째, 임대 조건에 있어서 임대료는 뭘 얘기하냐? 임대 보증금하고 월 임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대료 그러면 월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얘기한다. 그걸 어떻게 하냐? 공공임대니까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공주택 사업자 마음대로 못해요. 어떻게 하냐?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조건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꼭 외우셔야 돼요. 올릴 때 얼마 범위에서 올리느냐? 100분의 5. 꼭 외우셔야 되죠. 이거 100분의 5. 그 다음에 한 번 올렸다. 몇 년 내는 못 올리냐? 1년. 이것도 중요하죠. 1년 내 못 올린다. 그리고 쪼개서 낼 수 있어요. 세 번째, 보증금이 올랐다. 보증금을 세 번까지 쪼개서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올릴 수 있어요. 보증금이 정액됐다 그러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보증금을. 그리고 이제 이 공공임대 주택 같은 건 그 사람 소득 수준이나 또는 평수에 따라서 그 임대료가 달라져요.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 자동적. 그게 원칙입니다. 자동적으로 한다. 당연하겠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여기도 역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있습니다. 누가 정하냐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그건 참고로 보면 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미음이 좀 중요한데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례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분양전환 공공임대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 가격. 이게 무엇이냐면 산정기준.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임대 아파트가 공공 아파트가 나중에 뭐 한다고 사는 사람한테 분양 전환하잖아요. 그럼 언제 분양 전환할 것이고 언제 팔 것이고 그때 팔 때 가격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미리 표준 임대차에서 내주는 거예요.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싸움 나니까 비싸다고 싸움 나니까 언제 분양할 것이고 가격은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아니에요. 괄호 열고 85초가 요거는 미리 안 정해요. 가격을 갖다가. 요건 많이 받아 먹으려고. 85초가인 공공임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즉 40평짜리 공공임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나오겠죠. 85초가. 그건 돈 있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럴 때는 그거는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정하지 않아요. 산정 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봐가지고 이제 하려고. 다음 제일 밑에 B번. 분납 임대택 분납금 납부 시기 산정은. 분납 임대택이 뭐냐? 할부택이나 마찬가지예요. 임대 들어갔는데 임대료는 내요. 보증금 없어요. 임대료는 내고 보증금 없고 그때는 분납금을 매월 불입하거든요. 그것이 보증금 역할이에요. 그것이 분납 임대택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것도 아셔야 되죠. 중간에 분양 전환할 때는 중간에 팔아먹을 때 임차할 때 팔 때는 원래 주택 임대차 보급상 몇 년 보장 몇 년이죠? 계약 원체 한 번 몇 년이죠? 2년이죠? 2년이죠. 물론 뭐 한 번 갱신을 보장하니까 4년 하지만은 기본이 2년이죠. 2년 갱신돼 2년이니까. 그런데 주의할 것은 2년이 아니라 그거 주의하세요. 2년 이내요. 2년 이내. 2년이 아니라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그게 무슨 소리냐? 알기 쉽게 5년짜리라고 봅시다. 안 읽기 쉽게 5년짜리. 자, 5년짜리 공공임대다. 그럼 한 번 갱신하면 2년, 4년이죠. 갱신했어요. 자, 또 갱신하고 싶으면은
몇 년이냐? 6년이 되는 거예요. 6년이 되는 거예요. 원래 5년 이때 이제 분양제를 해야 되는데 굳이 2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는 중간에 분양제를 할 테니까 2년 할 필요 없고 1년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2년 이내다.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굴 보호하려고?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이거 2년 지키다 보면 1년 더 기다린다면 임차인이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때는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음 재계약 거절 등 특순이죠. 1순위죠. 공공주택 사업자가 안 해주는 거 임차인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가라고. 이거는 민간임대에서 봤어요. 거의 비슷해요. 특별한 것만 봐드릴게요. 민간임대하고 좀 다른 건 뭐만 있냐면 거기 6번에 보면 밑에 영사업자 1항에서 공공주택 사업자 규칙 사유 없이 3개월 입주하지 않더라. 나가 그랬었고 월임대료 이건 똑같죠. 월임대료를 3개월 연속에 연체했다. 나가라. 근데 3번이 새로 들어있어요. 뭐냐 분납임대. 분납임대 불입한다고 그랬죠. 매월 불입하는데 몇 달 이상 연체할 때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역시 거절합니다. 나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기타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대신 7번에 1번, 2번은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고 3번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양전환 임대택인데 자 분양전환 신청하세요 그랬어요. 또 3번이 제일 밑에 3번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비싸요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데모하고 앉았어요. 원래 몇 개월 내야 되냐면 6개월 내야 되고 개정되기를 6개월 내 분양전환 신청하고 10년짜리 의무기한이 10년짜리는 12개월 내 분양전환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한다. 그럼 나가 그럽니다. 6개월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10년짜리는 임대 의무기한 10년짜리는 12개월 내에 분양전환 신청해야 돼요. 예. 그다음 넘어서 4번. 이거는 뭐 민간임대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대로 그 공부했던 걸 쓰면 됩니다. 민간임대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위에 4번. 공공지원 민간임대택. 공공지원 민간임대택하고 이 공공주택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에 4번, 5번은 같습니다. 거의 공공지원하고 같습니다. 우리 민간임대 배웠죠? 민간임대 배웠던 것도 거의 같습니다. 페이지가 뭐냐면 몇 페이지냐면은 찾아드린다면 해드렸으니까 찾아드리면 이겁니다. 거기 194쪽 가운데 6번 공공지원 민간임대택의 임차인이 다음 공목 다음 강목 이렇게 나가죠. 공공지원이 이 임대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아요. 그 6번하고 194쪽 6번하고 234쪽 위에 4번하고 같단 말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설명 자세히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234쪽 가로 2번 요건 누가? 임차인이 거절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거절한다? 임차인이 나 안 할래요. 그런다면 왜? 누가 잘못했으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잘못했으니까. 그죠? 몇 가지 있죠? 5가지가 있죠. 특별히 4번에 보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잘못해가지고 몇 개월로 입주하지 못하게 생겼더라? 3개월로 입주하지 못할 때는 나 안 할래요. 그럴 수 있죠. 거기. 5번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의무 위반이죠. 이거는 임차인이 위반하면 공공사업자가 나가라고 할 수 있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위반하면 임차인이 안 할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공공임대택의 전대 등 제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전대 등이란 뭐냐? 전대는 뭐 이제 2차 보신 분들은 민법 붙었으니까 알겠지만은 전대 등은 양도하고 전대를 얘기합니다. 양도하고 전대. 양도는 이 임차권을 팔아먹고 나가버리는 것이 양도고 전대는 자기가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또 세주는 거예요. 전대차를 얘기합니다. 둘 다 걸립니다. 둘 다 걸립니다. 근데 안 걸린 게 있다. 뭐냐? 그거 파란 글씨. 상속의 경우는 괜찮다. 이거 많이 나왔어요. 전대 등 제한에 안 걸리는 거 상속은 어쩔 수 없다. 이건 법률의 규정이 물권 변동이잖아요. 권리 변동이니까 괜찮습니다. 상속은 괜찮다.
그거 말고도 또 있다. 괜찮은 게 뭐냐면 근무, 생업, 질병치료 이사 가는 거. 구체적으로 봅시다. 첫째, 괄호 1번. 10년 이하면입니다. 공공임대인데 10년 이하짜리면 해당됩니다. 식구가 몽땅 이사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몽땅 이사 갈까?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서 동아리 1번. 근무, 생업, 질병치료. 특별히 여기 질병치료는 몇 년 이상입니까? 1년 이상 질병치료. 두 번째, 현재 거주하는 거하고 다른 시군구. 세 번째, 최단거리 40km 이상인 거. 원칙적으로. 그 세 가지가 일단은 요건 다 되면 봐주고. 또 하나, 2번. 다 전제는 몇 년 이하다? 10년 이하짜리 공공임대입니다. 두 번째, 상속 혼인으로 집이 생겨서 이사 가는 거. 세 번째,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 파견 나는 거. 몇 년 이상? 1년 이상 머무는 거 있죠? 우리 주택법은 전매 제한 금지에서는 2년 이상이죠. 그죠? 주택법은 전매 제한 금지 2년 이상. 여기는 1년 이상이죠. 주의하시고. 그 다음, 괄호 2번. 이것은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잘 나왔는데,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세종시 만들 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괄호 2번. 세종시는 거기 괄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거에 관련되냐면 2번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거기다가 세종시 만들었죠? 자, 그걸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고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여기가 세종시, 공주 연기죠? 옛날에 세종시. 이때 개발할 때 무슨 방식으로 개발했을까요? 한지 방법으로 했을까요? 수용 사용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 세종시 개발할 때.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거기에. 왜 수용 사용 방식 하냐면 땅을 마음대로 배치하려고 수용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는 어느 뭐 여기 국토교통부 여기는 뭐 어디 이렇게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세종시에다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 세종시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세종시 청사를 이렇게 짓고 있어요. 청사 제가 여기 이사 가니까 요즘 청사도 멋있게 짓죠. 원래 실제 청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던데 보니까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에 공무원이 누구냐면 갑이란 공무원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가 세종시 이전하니까 여기 이쪽으로 세종시로 이사 가야 되니까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완료되면 이제 여기 건물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근처에다가 임대택, 공공임대택 무슨 분양 받았을까요? 특별 분양 받았겠죠. 분양주택도 특별 분양 받으니까 임대를 특별 분양 받아서 이제 임대 아파트 이렇게 져져 있는데 요거 갖다 특별 분양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청사를 짓고 있거든요. 아직은 여기 근무 안 해요. 세종시에. 그러면 분양 받았는데 임대택 분양 받았는데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갑이 누구한테 여기 살고 있는 이쪽 근처에 사는 을한테 이걸 임대라는 거예요. 이게 임대. 결국에는 이제 이게 갑이 임대받아서 임대하니까 이게 뭐가 일종의 전대죠. 전대가 되죠. 전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전차인 이게 전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이제 청사가 완료됐어요. 완료됐으니까 이제 공무원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A가 여기 갑이 와야 되는데 너 왜 너 요즘 어디서 사니까 서울에서 사는데요. 너 왜 그러냐니까 이거 세 줬는데 아직 안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까봐 이 계약 기간 몇 년으로 한다. 이거 봅시다. 을한테 계약은 몇 년 이내다? 거기 몇 년 이내다? 2년 이내. 2년을 넘을 수 없다. 갑이 을할 때 전대하는 계약 기간은 2년 넘을 수 없다. 그래야지 빨리빨리 이사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청소가 완료됐으면 이사 오는데 이게 을이 나간 다음에 몇 개월 내에 이사 와야 된다. 여기 보니까 3개월 내에 이사 와야 돼요. 기본적 계약에는 2년이고 2년 넘을 수 없고 을이 나간 다음에 계약 끝난 다음에 3개월 내에 여기 와서 이제 근무해야 됩니다. 3개월 내에 이주하거나 입주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입니다. 괄호 3번은 뭐냐?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장녀하고 부모님하고 3명이 살았어요. 3명이. 장녀와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셋이 살았는데 누구 명의로 공공임대 들어갔냐면 장녀 명의로 공공임대 들어갔어요. 장녀 명의로 공공임대 들어갔는데 근데 이 장녀가 결혼한다고 딴 데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계약 명의자가 나가니까 졸지에 엄마 아빠는 계약자가 아니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장녀가 명의를 넘길 수 있어요. 누구한테 여기? 엄마 아빠한테 명의를 변경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을 변경한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는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다음 5번 공공임대택의 관리입니다. 민간 임대를 많이 준용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민간 임대택의 관리, 임차인 대피, 임대대 분쟁 조정에 이건 갖다가 민간 임대 걸 갖다 써요. 관리할 때 넘어갑시다. 6번 공공임대 매각 제한 작년에 나왔죠. 되게 쉽게 나왔죠. 여기서 나왔어요. 작년에.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거기 보니까 토합공공은 없었어요. 지금 30년이죠. 영구 50년, 국민 30년, 행복 30년, 토합공공 30년, 장기전세 20년, 기타 10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쉽게 나오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런데 도나 2번. 그래서 이 의무기한이 끝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어요. 이 의무기한이 끝나기 전에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있어요. 예, 기업 이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냐? 중간인데, 기한인데. 임대사업자, 공공임대 사업자끼리. 공공임대 사업자가 공공임대 사업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상관없으니까 공공임대 사업자가 공공임대 사업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이때 그 새로운 공공임대 사업자는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새 그 공공사업자가 새로 인수했어요.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은 임차인을 보호해준다는 뜻이죠. 내가 새로운 공공사업자입니다 하고 임차인 쫓아내면 안 돼요. 승계예요. 승계. 그대로 소위 민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임대 의무기한을 반 살았어요. 반 살았는데 거기 살고는 임차인하고 협의했어요. 합의해가지고 분양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2분의 1 살고 공공사업자하고 임차인하고 합의해서 팔을 수 있어요. 분양전환.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7번 공공임대택의 우선 분양전환. 이게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 많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작년하고 좀 비슷한데 좀 달라졌어요. 자, 일단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임대무기한 끝났어요. 10년짜리다. 그러면 10년 되면 누구한테 팔죠?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팔게 되겠죠?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팔게 된다. 근데 원칙으로 거기 살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한테 파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거기 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면 거기 살고 있던 임차인이 뿔나죠. 나 이거 여기 분양전환 받으려고 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뿔날 거 아닙니까? 거기 살고 있는 무주택자한테 파는 게 원칙이에요. 봅시다. 기업. 분양 시점에 해당 임대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A. 오리지널. 처음부터 입주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들어온 사람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돼요. 무주택. 그리고 계속 거주해야 되고. 계속 거주하고 무주택이면 당신 먼저야. 우선 분양전환하고. 두 번째. B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가 상속이나 판결, 혼인으로 집이 생겨버렸네. 집이 생겼어요. 집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공공임대는 나가야 돼요. 근데 얼른 어떻게 했다? 그 집을 팔았어요. 처분했어요. 처분해서 다시 무주택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이 양반한테도 분양전환합니다. 팔았으니까 올라가.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 집이 생긴 거다? 상속, 판결, 혼집 생겼을 때 봐주는 거지 경매, 공매는 안 봐줍니다.
경매해가지고 집 사가지고 얼른 팔고 는 안 됩니다. 그건 시험문제 나왔어요. 경매, 공매로 집 생겨서 파는 건 안 됩니다. 올라가서 10번은 뭐냐면 중간에 들어왔어요. 왜 중간에 됐냐? 그 양반이 외국 나가면서 양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양수받은 거예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그때부터 계속 거주하고 무주택이면 분양받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D번. 선착순이다. 이 공공임대택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착순 들어왔죠. 특별 분양해가지고, 특별히 찾습니다. 이래가지고. 인기가 있으면 공개로 하고 무슨 청약통장 이런 거 하겠지만, 선착순 들어가기 인기가 없었어요. 늦게 들어왔어요. 그 사람도 역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만 꼭 무주택일 필요는 없어요. 주택 소유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입자 자기 조건 중 주택 소유 기준. 그때 얘기해줘요. 그때 집이 있거나 집이 있어야 된다 없습니다. 그때 얘기해줍니다. 일단은 꼭 살고 있으면 되고 이걸 갖다가 분양받으려면 원래 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없다라고 못 받지 않아요. 인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집이 있어도 분양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 주택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은 그때 알아서 할 것이다. 그때 공부할 것이다. 인기가 없으니까. 동그라미 2번.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는요, 거주만 있고 무주택이 없어요. 집 있어도 괜찮아요. 명백히 집 있어도 괜찮아요. 왜? 85 초과니까. 막말로 40평짜리 공공임대 들어갈 정도면 돈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이 생겼다. 그래도 분양을 해준단 말이죠. 너 집 있으니까 분양 안 해줘.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어요. 비싸서 이걸. 이 양반한테는 팔지. 그러니까 이때는 거주만 해도 괜찮다. 집이 있어도 괜찮아요. 동그라미 2는 85 초과는. 다음 동그라미 니은. 임차인이 국가에 의한 법인이요. 그럴 때는 무주택, 거주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국가에 의한 법인이 무주택 법인 말이 안 되죠? 필요 없고. 다음 동그라미 2번. 저 어떤 간에 이제 분양전환 하라고 그랬더니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통보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몇 개월 내야 됩니까? 6개월. 이게 작년이에요. 똑같아요. 6개월인데 몇 년짜리는? 10년짜리는 몇 개월로 늘어지고 12개월. 이렇게 했죠. 10년. 이게 개정됐어요. 네? 분양전환 계약 체결해야 돼요. 매수란 말이죠. 매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 6개월, 12개월 지나면 어떻게 하냐? 제3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제3자한테 좀 싸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 양반들 가격보다 좀 싸게. 이게 안 사니까 똑같이 파는 게 아니라 조금 싸게 팔 수 있습니다. 다음 8번. 특별선 충당금. 이미 시험에 주관식 특별수선 충당금 나온 적이 있어요. 특별선 충당금. 주관식 문제. 특별선 충당금. 되게 쉽죠. 공동대 갈법은 뭡니까? 장기선 충당금이죠. 대상 보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특별선 충당금은 공공대 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하는 거예요. 공공대 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하는 것이 임차인한테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한테 징수하는 게 아니다. 공동대 관리법상은 관리처가 소유자한테 걷잖아요. 언제 거기 2번 이걸 적립했습니다. 언제 넘겨주냐? 분양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임차인들이 이제 입자로 변하죠. 자기 입대죠. 그래서 최초 입대인 만들잖아. 그 최초 입대 만들면 넘겨줍니다. 최초 입대 만들면 이 공공사업자가 적립된 걸 넘겨줘요. 다음 세 번째. 이걸 어떻게 쓰냐면 장기성 계획에 따라 쓰거든요. 그래서 장기성 계획을 작성합니다. 누가? 공공대 사업자가 장기성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언제 제출하느냐? 사용검사 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어디다 갖춰놓냐? 관리사무소에다가 이 장기성 계획을 갖춰놓습니다. 근데 공동대 관리법은 여기도 이제 공동대 관리법상 장기성 계획을 갖다가 사업체하고 리모델링 하는 자가 세운 다음에 사용검사 할 때 제출하죠. 그러면 이 사용검사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리처한테 인계한다. 관리처한테 인계한다 표현하죠. 여기는 어떻게 하죠? 관리사무소에다 갖춰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를 걷느냐? 얼마를 적립하느냐? 올라가서 238. 매달 적립하는데 언제?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매달 적립하게 됐습니다. 매달 적립하는데 요일은 기업. 자, 오늘 보충자료 했지만은 정정표 했지만은 연금임대, 국민임대, 행복 옆에다가 뭘 적느냐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적으세요. 정정표 보충자료 들어 있습니다. 정정표 보충자료 집어넣어 있습니다. 238조 위에 4에 기억해가지고 통합공공을 거기다 집어냅니다. 통합공공임대 정정표 보충자료. 그래서 장기 전세 앞에 통합공공임대. 얘네들은 얼마입니까? 1만 분의 4.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1만 분의 1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관리. 이 공공주택 사업자는 특별수준장금을 금융예산대에 따로 관리하는데 시장군수하고 공동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민간임대는 시장군수 공동관리하잖아요. 여기는 공공주택 사업자 믿을만하니까 혼자 관리해요. 금융회사 예치해서. 두 번째, 그 대신 이 돈을 쓰려고 그러면 혼자 쓰면 안 돼요. 상의를 해야 돼요. 누구하고 상의하느냐? 공공임대택의 주소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장하고 협의해야 돼요. 세 번째, 시장, 군수청장은 특별수선진단금을 적립했나 안 했나, 했다면 얼마를 했나를 시도지사한테 보고 오고, 시도지사는 지휘계통에 따라서 또 누구한테 보고 올립니까? 국토교통부한테 보고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이론을 해드렸습니다. 제5장. 쉬었다가 26강에서는 적중예상문제 239쪽 적중예상문제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